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산단의 침체는 길어지고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위축되면서 인구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여수의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시 인구는 지난해 27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에도 줄곧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한 달 평균 400명 가까이 지역을 빠져나간 거로 집계됐습니다. 시민들은 지역의 주력 산업인 여수 산단의 장기 불황을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 관리자 포함해서 모두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인구의 30% 이상이 여수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수 산단의 위기를 점검하고 시민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은 기업과 관계기관의 늦장 대응을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여기에 관련된 중소기업 포함해서 기업의 산업전환 인력 교육과 훈련 이 영역을 10년 전부터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 4년 전부터 이게 일시호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시민들은 여수 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탈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 개발, 여수, 순천, 광양과의 공동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여수시와 기업, 유관기관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의회도 시민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자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국가 산단 위기 극복 10만 서명 운동은 여수시의회가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시민의 뜻에 동참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10만 서명 운동을 통해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할 계획이며 9월 국회 토론회, 10월 범시민 대회로 여론을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주종섭 전남도의원이 여수 국가산단 LG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300여 명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사측은 집단 해고보다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정부는 서둘러 여수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G화학 도급업체들은 원청사인 LG화학과의 도급 계약이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괄적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고 LG화학 측은 협력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오늘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빚을 일부 탕감하고 민생 회복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지역시군도 이에 발맞춰 실질적인 골목경제 대책을 가동해 지역 소비 진작에 나섰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우남시장. 장영자 씨가 이곳에 작은 팥죽 가게를 낸 건 3년 전입니다. 코로나 한복판에서 시작해 근근히 버텨왔지만 요즘은 하루 10만 원도 팔기가 빠듯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하고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힘들죠. 코로나와 비상계엄의 여파로 늘어난 빚과 끊긴 소비 수요 탓에 골목 상권 상인들은 여전히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의 빚을 일부 탕감하겠다는 내용의 추경안을 결정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시는 이에 한 발 앞서 실제 골목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행정명령이 골목경제 살리기였던 만큼 지역에서도 소비 진작 계획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는 시청의 각 실국과 공공기관을 지역 내 24개 전통시장, 196개 점포와 1대1로 연결해
한 달에 2번 이상 장을 보고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저도 필요한 식료품이라든가 구매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 서로 윈윈이 될 것 같아요. 또 골목 상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으로만 한정됐던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후 7시 이후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5개 구 52개소에서 운영 중인 홀짝 주정차제도 점차 확대해 퇴근 시간대 소비 유입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단기 재정 투입을 넘어 행정이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도는 거니까, 유입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아예 없다면 아예 제로인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경제로 돌려준다면. 골목 상권을 다시 움직이게 할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청년 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한 해 평균 8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정당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전기 차등 요금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수 지역의 임대주택 임차인들도 대표자 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은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가결했으며 이번 조례 가결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된 대표자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시장에게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게 구성을 통지하도록 했으며 임대사업자에게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가능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3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방까지 그 심리가 퍼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또 위기의 지역 산업을 활성화할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 내림폭은 줄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30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올해 전남의 누적 변동률은 마이너스 1.2%로 이미 지난해와 비교해 2배가 넘습니다. 새 정부 들어 집값 상승 기대감에 조금씩 거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반년 넘는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정부가 교체되면서부터 좀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관심도도 높기 시작해서요. 거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불안하다 보니 간방세로 갔었다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전남에서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위주로 아파트값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와 순천이 나란히 누적 변동률 마이너스 1.47%를 기록했고 광양이 마이너스 2.59%로 전남에서 가장 컸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지역 산업이 줄줄이 위기를 겪으면서 수요가 얼어붙은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아파트를 사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지역경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이 주민들의 근로소득 수준을 높여주고 가처분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가격 내림세는 길어지는 시장 상황.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국토교통부 장관 선임도 늦어지면서 당분간 지역의 침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갯벌 치유관광 전략 구상을 위해 6박 8일 동안 국외 선진지 연수에 나섭니다. 노관규 시장 등 순천시 연수단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영국과 독일의 생태 치유 공간을 견학하고 시설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내년부터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절강 습지에 치유센터 등을 포함한 갯벌 치유 관광 플랫폼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노 시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순천만 습지, 동천, 원도심 등 전역의 치유 개념을 확장해 경제 활력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정당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후 자신의 SNS에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교류와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지자체와 양국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함께 목포의 명소를 찾아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대표 관광지 해상 케이블카. 한국과 대만의 여행 관광협회 관계자들이 하나둘 케이블카에 올라 푸르른 유달산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봅니다. 양국의 교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회의가 목포에서 열리면서 지역 관광지를 함께 찾은 겁니다. 这次来到了木浦吃了非常棒的免鱼美食，那个生鱼片非常好吃，还有坐了缆车，还有这么有山有水的海洋文化，真的非常棒。明年我会带我的家人在一起来木浦来义游。 이들은 단순히 방문에 그치지 않고 관광 명소를 다니며 지역 관광 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최근에는 단일 목적지가 아닌 인근 지역과 연계한 관광이 트렌드인 만큼 인접한 시군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 관광 코스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인근의 여수, 서남권 지역 크루즈랑 연계된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들면 가능하겠다. 특히 목포시는 이번 교류회의 유치를 통해 향후 국제남도 미식산업 박람회, 목포 항구축제 등 지역 주요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목포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 목포시에서는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대만 관광객 수는 147만 명으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한 상황. 수도권은 물론 지역 방문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목포시는 다양한 국제 교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GS칼텍스의 임직원 참여형 기부 캠페인 소액 기부 위크 1,000원의 행복이 시행 3주년을 맞아 누적 금액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임직원 누구나 1,000원을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2022년 5월부터 누적 참여 인원 11,147명, 지금까지의 누적 기부금은 1억 231만 원입니다. GS칼텍스는 편리한 기부 참여를 위해 임직원들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에 기부 기기를 설치해 사원증 태그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온라인 기부 시스템을 통한 모금 참여도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2도,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과 습도가 높아 체감 기온도 오르겠으니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이번 주말 홈에서 김포FC를 상대합니다. 전남은 오는 22일 저녁 7시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2 17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전남은 지난 라운드 부산전에서 시즌 첫 홈 패배를 기록했으며 현재 승점 29점으로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전남은 이번 홈 4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해 분위기 반전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